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전통 한옥두각 보신각. 보신각 앞에는 서울 도심을 동서로 길게 가로지르는 큰 길이 놓여 있다. 사람들은 종이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이곳을 종로라 불렀다. 한양에서 퇴계 이황이 머물렀던 집터 인근에는 그의 호를 딴 퇴계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처럼 서울의 길에는 그 장소가 지나온 기억과 한 시대가 남기고 싶었던 의미가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을지로의 을지는 대체 무슨 뜻일까? 백년기행, 을지로다. 세종대로 북쪽에 자리한 광화문. 그곳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빌딩 사이로 물줄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도심 아래 감춰졌던 청계천은 청계광장에서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서울 도심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진다. 이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전 한양의 사람들이 오가던 광통교를 지나게 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높은 빌딩 사이로 넓고 고든 길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날 우리가 을지로라고 부르는 거리다. 청계천의 남쪽을 따라 동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 길은 처음부터 을지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을지로 1가와 2가 주변에는 구리개라 불린 낮은 고개가 있었고 그 주변의 마을과 골목은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서울 도심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관청과 건물이 들어서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던 공간들은 넓고 고든 하나의 도로로 정비됐다. 이 길에는 황금정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붙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1정목부터 7정목까지 번호가 매겨졌다. 오늘날 을지로 1가에서부터 7가까지 이어지는 구분도 이때 만들어진 도시의 틀을 이어받은 셈이다. 서쪽에서 시작된 길은 도심을 길게 가로질러 동쪽의 동대문 일대에 닿는다. 그리고 1946년 황금정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새로 붙은 이름은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의 성을 딴 을지로였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살아간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해방된 서울은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장군의 이름을 이 길에 붙였던 걸까?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을지로 남쪽의 명동과 이어져 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명동과 구리개 일대에는 청나라 공관들과 상인들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중국 음식점과 상점이 늘어나면서 이곳에는 서울의 초기 화교 공동체와 상권이 형성됐다. 해방 뒤 서울 도심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던 중국인 생활권 가까이에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딴 을지로를 길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일본인들의 중심거리였던 본정통에는 이순신의 시호를 딴 충무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황금정은 을지로가 되었고 본정통은 충무로가 되었다. 광복을 맞이한 뒤
식민지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는 남이 붙인 이름 아래 살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날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의 이름에 남은 셈이다. 식민지의 이름을 지운 거리에는 전쟁 이후 또 다른 시간이 쌓이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서울은 다시 지어져야 했다. 집과 상점을 복구하고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려면 수많은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했다. 을지로와 청계천 주변에는 공구와 철물, 조명과 전기 부품, 타일과 도기, 인쇄와 금속 가공을 다루는 작은 가게와 작업장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서는 한 가게가 모든 일을 끝내지 않았다. 한 골목에서 재료를 구하면 다른 골목에서 자르고 또 다른 작업장에서 다듬고 조립했다. 한 곳에서 찍어낸 인쇄물은 다른 가게로 옮겨져 접히고 묶였다. 완성된 물건이 없더라도 그것을 만들 재료와 기술은 을지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부품을 찾고 자재를 옮기고 다음 작업을 맡길 가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골목을 끊임없이 오갔다. 을지로의 낮은 서울에 필요한 물건을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었다. 을지로를 따라 동쪽으로 걷다 보면 청계천을 건너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거대한 상가 건물과 마주치게 된다. 1960년대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세운상가군이다. 상가 안팎에는 전자부품과 기계, 음향기계와 조명, 수리와 가공을 다루는 수많은 업체가 모여들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파는 가게부터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작업장까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망을 이루고 있었다. 한때 세운상가에 가면 미사일과 탱크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과장이 섞인 말이었겠지만 그 속에는 당시 세운상가와 을지로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사람이 모여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렇게 세운상가와 그 주변의 작은 골목은 서로 다른 역할로 일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을지로의 산업도 조금씩 모습을 바꿔갔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고 또 다른 작업장이 골목을 떠날 때마다 서로 가까이에 이어져 있던 재료와 기술의 연결도 조금씩 느슨해졌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기술자들은 나이가 들었고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금도 을지로의 골목에서는 기계가 돌아가고 자재와 부품이 오간다. 하지만 그 소리가 거리 전체를 채우던 시절은 점차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해가 기울고 낮에 작업이 하나둘 끝나기 시작하면 을지로에는 또 다른 시간이 찾아온다. 간판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빈 골목이 남는다. 낮에 소음이 조금씩 잦아든 골목에는 전혀 다른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낡은 건물의 위층과 작은 간판 뒤에 숨어있던 식당과 술집, 카페와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밤이 되면 닫힌 작업장 사이로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낮과는 다른 사람들이 골목을 채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같은 골목이 북적이는 이유는 이전과 달라졌다. 오래된 작업장과 새로운 가게, 낮과 밤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을 나누어 쓰는 풍경,
나는 이곳에서 낡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랜 시간이 남긴 흔적은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또 다른 시간을 시작할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을지로라는 이름에는 식민지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의 역사로 도시를 다시 쓰려 했던 마음이 남아있다. 그리고 거리의 풍경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며 바쁘게 살아왔던 그 시절을 고스란히 떠안은 골목의 흔적이 남았다. 그렇게 오늘날 그 오래된 흔적 사이로 새로운 불빛과 사람들이 들어와 또 다른 을지로의 밤을 시작한다.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다음 시간이 이어지는 곳, 백년기행 을지로였다.